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10월 3일 날 개천절날 문재인 대통령도 아마 청와대 관저에서 하루 종일 시위대의 함성소리나 구호를 아주 생생하게 잘 들었을 것입니다. 밤 늦게까지 계속된 시위대의 함성은 밤에 고요한 정적을 뚫고 청와대 거실까지 아마 파고들지 않았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역사상 보기 힘들 정도로 대규모 시위대는 남녀노소를 방문하고 서울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전국으로부터 몰려든 사람들이 벌린 한판의 시위였습니다. 항위였습니다. 그들이 무슨 이념으로 무장된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동네에서 볼 수 있는 아저씨, 아주머니, 노인들, 그리고 청년들입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의 가장 큰 특성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집회에 왔습니다라는 사람들도 많았고, 동시에 그냥 너무 분해서 온 사람들이 다수였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가다가는 나라가 망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꽤 많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문재인의 반응입니다. 서초동의 친문 세력 집회가 있었던 9월 28일 여당인 민주당의 이재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제 200만 국민이 검찰청 앞에 모여 검찰개혁을 외쳤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아주 문학적인 문장을 남겼습니다. 국민의 마음속에 켜진 촛불까지 합하면 2천만일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숫자가 논란이 되자 입장을 확 바꾼 이해창 대표는 신민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바꿉니다. 거짓과 포변과 후안무치와 이런 부분을 잘 드러낸 그런 여건의 반응입니다. 그러면은 10월 3일 날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 여당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여당의 관계자들 가운데는 이거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공식적으로 여당은 모 종교단체가 돈을 댔고 모 정당이 동원한 데모다, 이렇게 표현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이야기는 숫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튀어나옵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10월 3일 날 수백만 명 사람들이 청와대 직원거리에서 자발적으로 몰려들어서 외친 구호는 조국 감옥, 문재인 사퇴였습니다. 두 가지가 동전의 양면처럼 사람들에게 입에서 나왔습니다. 청와대의 반응은 집회와 관련해 발표할 입장이 없다, 이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이번 사태를 그다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10월 3일 시민집회를 아마도 그 의미와 중요성을 깔아뭉개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반응이 나온다면 짧은 몇 줄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조국을 위해서는 특별 선언을 발표하고 특별 발표를 하지만 아마도 수백만 명이 모인 청와대의 집회에 대해서는 청와대는 특별 발표를 결코 내놓지 않을 겁니다. 일의 선우라든지 중요성을 미뤄보면은 이번에는 그냥 특별 발표가 아니고 특별 발표가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게 예상할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에게서 무슨 특별한 반응이나 변화를 기대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런 기대가 무산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수백만이 모인 것 자체를 인정하거나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을 반대하는 그런 모임을. 그래서 문 대통령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나 문제를 직시하는 데 대단히 익숙치 않은 인물입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예외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는 그런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던 자체를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경직적인 태도를 가진 인물입니다. 수백만 명의 집회의 존재와 정당성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가 확신을 갖고 내린 조국의 선택, 조국을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을 뒤집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을 문 대통령은 받아들이기가 아주 어려울 겁니다. 또한 이에 따라서 자신이 과감하게 내렸던 그 결정을 전면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그런 사실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면 문 대통령은 이런 능력이나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 평가합니다. 세 번째는
문 대통령 그 자체가 고집스러움과 동의이기 때문에 파국이 도달하기 이전까지 상황을 조기에 수습하거나 또 대응하는 그런 유연성을 발휘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소득주도 성장, 소주성으로 말미암아 경제 현장은 엉망이 됐습니다. 아우성과 비명과 절규가 차고 넘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옳다, 문제없다, 계속 간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입장입니다. 조국 사수는 소주성 사수와 같은 궤적을 밟아 나갈 것으로 봅니다. 소주성을 끝까지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국도 파국이 오기 전까지 끝까지 아마 지킬 겁니다. 조국 사수, 소주성 사수, 동전의 양면입니다. 앞과 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문재인의 선택입니다. 비명을 지르든 아우성을 치든 항의 시위를 하든 관계가 없습니다. 그는 자신이 세웠던 원래 계획에 따라서 조국 사수와 검찰개혁, 대북관계 올인, 김정은 부산 초청, 선거법 개정 완료 등을 통해서 오로지 총선 승리와 이를 위한 대북관계 개선에 매진하는 모양새를 보일 것으로 봅니다. 일반 국민들에게 대통령의 이 같은 선택은 만용일 것이고 만행일 것이고 폭주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이 이제 할 일이 없겠구나, 우리가 더 이상 할 일이 없겠구나라고 물러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시위에 참석한 국민들은 무언가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해낼 수 있구나. 우리가 힘을 합치면은 우리가 뭔가를 해낼 수 있구나. 아마도 이번에 광화문 광장에서 저마다의 귀갓길에 올랐던 그런 시민들이 느낀 것은 우리가 해낼 수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시간이 가면서 심각하게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경제 상황과 맞물려서 앞으로 전국은 큰 변곡점을 그리는 순간을 맞이할 것으로 봅니다. 경제 상황이 아주 악화가 될 겁니다. 그 경제 상황의 악화와 마찬가지로 민심도 악화가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조국과 같은 대통령의 완고함과 고집스러움과 불통이 아마 서로 연관관계를 가지면 파열음을 낼 시간이 올 겁니다. 문재인과 집권 여당의 앞날은 권투 선수 마이클 타이슨의 명언을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다. 한 방 얻어맞기 전까지는.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다. 한 방 얻어맞기 전까지는. 시위대가 외쳤던 구호가 어떤 것인가를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 청와대 관계자들은 깊이 새겨야 됩니다. 문정권 심판, 조국 구속, 문재인 퇴진, 세 단어였습니다. 세 구호였습니다. 문정권 심판, 조국 구속, 문재인 퇴진이었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